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성형 AI 기반 실시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조성철입니다. 제조산업은 그 특성상 다양한 안전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철, 화학, 중공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작은 실수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AWS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혁신적인 안전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으로는 첫째, 제조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복잡한 이벤트 처리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 관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AWS의 생성형 AI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한 안전 관제 시스템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조산업 현장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관련 문제점과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에서는 AWS 생성형 AI를 활용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으로서 제조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WS는 카메라와 센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위험 행동 패턴과 비정상 상황을 즉각 식별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사고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인데요. 사고 재해자의 경우는 물체에 맞음, 넘어짐, 끼임을 제외한 모든 재해 유형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 위험 요소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고 사망자는 화재, 폭발, 파열, 그리고 끼임 재해에서 전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 유형들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제조회사들이 CCTV를 통한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 3만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광양 제철소의 경우에는 200대 이상의 CCTV를 안전 관제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한 명의 관제 요원이 수백 대에 달하는 CCTV를 혼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험 행동을 육안으로 관찰을 하여 발견 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조회사들이 운영 중인 CCTV 관제 시스템은 산업 안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한 명의 관제 요원이 수백 대에 달하는 CCTV를 혼자서 육안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집중도나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제 요원 간 경험이나 지식,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관된 안전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CCTV 관제 시스템은 위험 행동을 발견한 후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사후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예방 체계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알람 및 사전 예방 기능이 기존 CCTV 관제 시스템에서는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CCTV 관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 지능형 CCTV 도입이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영상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제조 현장의 특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 감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범용 목적으로 개발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조 현장의 특수한 환경에서와 같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감지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변동 시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합니다. 작업 환경이나 안전 규정 등이 변경함으로 해서 그때마다 시스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개소나 건수별 비용이 가다 청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중 발생하는 비용과 인력 부담으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조 현장 엔지니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현장의 특수한 불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지속 운영 가능한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을 위한 요구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맞춤형 재해안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조 현장 엔지니어는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코딩이나 알고리즘 개발 없이도 자신의 현장 지식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상황 인식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패턴 인식을 넘어서서 작업자의 행동이나 장비 상태, 환경 조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와 예측 가능한 위험 방지가 필수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AWS 기반으로 개발한 산업재해 예방 솔루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현장 엔지니어가 감지하고 싶은 특수한 상황이나 예외적인 위험 시나리오를 자연어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가 A 영역 안에서 시속 5km 이상의 속도로 사람에게 2m 이내로 접근하면 감지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WS 생성형 AI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이 해당 자연어 입력을 통해서 바탕으로 복잡한 감지 로직 시퀀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 과정은 텍스트를 구조화된 제이슨 형태로 변경해 주는 작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직접 코딩할 필요 없이 생성형 AI가 필요한 기술적 변환을 수행해 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정의한 감지 로직을 사용해서 AWS 코드 빌드를 통해 소스 코드를 배포하고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4 아파치 플링크를 통해 이벤트 처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배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이 CCTV 영상의 컨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정의된 불안전 상황을 감지하고 알람을 생성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장 엔지니어가 직접 적용돼서의 적용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AWS 기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전소영 솔루션스 아키텍트님께서 복잡한 이벤트 처리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 관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전소영입니다. 이번 순서에는 포스코 홀딩즈에서 어떻게 실시간 스마트 안전 관제를 구현하였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 위험 판단, 객체 인식만으로 충분할까요?
예를 들어 작업자가 지게차 가까이 있지만 화면과 같이 측면에 있다면 위험도가 낮아지고 왼쪽과 같이 후면에 있다면 훨씬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처럼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객체가 있다는 정보만으로는 불필요한 경고나 위험 판단을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업자와 지게차와의 거리, 속도, 또 방향, 작업자의 시선, 또 중간에 보호 장치가 있는지 여부 등 이 모든 요소들을 파악해야 진짜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의 컨텍스트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이벤트 스트리밍 기술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CCTV 영상 프레임에서 객체를 인식하고 그 속성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에 시간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벤트 구조로 정보화합니다. 이 영상 프레임을 예로 들면 사람 객체를 인식하고 사람의 위치, 방향, 속도 등을 이벤트로 추출하며 추가적으로 지게차 객체를 인식하여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속도는 어떤지 등의 데이터를 이벤트로 추출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스트림 형태로 연속적으로 추출되며 각각의 이벤트는 시간에 따라 여러 객체와 다양한 속성 조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속성 조합이 상황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이는 이벤트들의 속성의 조합이 복잡하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if, else 코드로 처리한다면 로직이 매우 복잡하고 차후 유지 보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단위, 창, 윈도우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특정 시간 안에 어떤 이벤트들의 조합이 들어왔는지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의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패턴 처리 솔루션을 CEP,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 복합 이벤트 처리라고 합니다. CEP는 왼쪽 SQL처럼 복합적인 조건을 룰로 간결하게 선언할 수 있어서 차후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자와 지게차의 거리가 1.5m 이하로 매우 가까이 있지만 지게차가 정지해 있고 작업자가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위험이라는 CEP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에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위험 경고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작업자와 지게차가 8m 이상 안전거리에 있지만 지게차가 작업자 쪽으로 후진하고 있다면 위험이라는 CEP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위험을 판단하고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CEP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CEP 엔진은 또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벤트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포스코와 같이 수천 대의 CCTV 영상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이벤트를 CEP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확장성과 성능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아파치 플링크를 선택하였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아마존 완전 관리형 아파치 플링크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4 아파치 플링크는 SQL, 자바, 파이썬 또는 스칼라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CEP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키네시스 등 여러 AWS 서비스와 통합하여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분석, 저장 처리까지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는데요. 더욱이 CEP를 적용한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을 아마존 베드락 생성형 AI 모델을 이용하여
자연어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포스코 홀딩스의 나지훈 수석님으로부터 개발 혁신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소영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분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왜 자연어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개발 기술의 컨셉 및 아키텍처, 그리고 상황 감지기 생성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효과 및 계획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어 기반 스마트 안전관제의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성철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현재 제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감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하다는 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 감지기를 따로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례로 이제 크레인의 불안정한 움직임 감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구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주로 외부 솔루션에서 취급을 하는 화재라든지 사람의 전도 이런 감지랑은 다르게 하나의 아주 잘 훈련된 모델, 하나의 로직으로 모든 현장 개소를 커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소마다 그 불안정한 속도나 경로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한 개소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 내용이 바뀌거나 이제 운반물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로직을 조정해야 되는 일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스마트 CCTV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사용자가 어느 정도 해당 감지 로직들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으로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자연어를 통해 특수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생성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보통 이제 자연어를 통해서 뭔가 영상의 특수한 상황을 감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최근에 VLM 기술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챗GPT라든지 클로드에서 서빙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사진을 입력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명료하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LLM을 저희가 원하는 실시간 CCTV 감지에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CCTV를 적용하는 개소들은 적게는 몇 채널부터 많게는 수백 대까지의 CCTV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또 이 발생이 그 매 영상에 초당 한 10프레임 이상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지를 LLM으로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리소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LLM 모델들이 이런 감지에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현장에서 감지하고자 하는 상황은 예를 들면 지게차가 사람에게 3m 이내로 접근하면 알려달라,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니면 차량이 시속 20km 이상으로 과속을 한다, 이런 상황을 감지를 하려면은 그 명확한 정량기적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LLM들이 이런 정밀도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튜닝을 해서 맞추더라도 이걸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사용자가 좀 튜닝을 하고 싶어질 일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쓰다 보니까 좀 더 기준을 보수적으로 조정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리를 2m에서 3m를 늘리고 싶다, 이런 게 LLM 기반으로는 생각보다 미세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LLM 기술을 상황 감지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기존의 비전 AI 기술들의 그 장점과 LLM의 이런 범용성을 좀 혼합해가지고 그 성능을 합쳐다 쓰고자 저희의 솔루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간략한 그 예시입니다. 저희가 UI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CCTV를 고르고 설정 화면에서 자연어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감지를 원하는 상황을 입력을 하면은 해당 자연어가 LLM을 통해서 여러 개의 로직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물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로직 시퀀스는 이 사용자에게 UI에 약간 로우코드, 노코드 형태로 제공이 되게 되고 이걸 사용자가 컨펌을 하면은 실제로 배포돼서 실시간 감지에 적용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음 장표는 실제 그 동영상 예시인데요. 여기는 자연어가 이제 톤백이 어떤 구역에 들어갔다가 일정 시간 체류 후에 나오면은 이 횟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들어갔다라는 로직이 먼저 발동을 하고 안에 체류하고 있음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다가 이 톤백이 이 안에서 나가게 되면은 나갔다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세 개의 이벤트가 혼합된 상위 로직인 백카운트 로직이 이제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벤트는 그 저장이 따로 되게 되고 미리 정해진 액션에 따라 뭐 횟수를 카운팅을 하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통계를 내든지 뭐 알람을 주는 등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단위 감지 로직을 DB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단위 감지 로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단위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뭐 접근했다라던가 아니면 A가 뭔가 B를 착용하고 있다라던가 A가 넘어졌다 이런 작은 행동들을 미리 코드로 만들어서 DB화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라던가 그 매개 변수들은 전부 빈칸으로 놓고 수정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 로직이 각각 무슨 감지를 위한 로직이다라는 걸 이제 디스크립션으로 적어서 DB화를 합니다. 마치 많이들 쓰시는 그 펑션 콜링이나 툴을 부를 때 쓰는 형식이랑 비슷하게 DB를 구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자연어를 입력을 하면은 해당 자연어를 아까 만들어 놓은 로직 DB를 뒤져가지고 이 자연어를 가장 유사하게 묘사할 수 있는 로직들의 조합을 LLM을 통해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도출된 로직들의 조합은 JSON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JSON은 코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 구동이 가능한 형태로 빌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드가 된 거는 배포가 돼서 실제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로부터 감지를 하고 정해진 액션에 따라 알람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실시간 CCTV를 처리하는 흐름과 그 사용자가 자연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한 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흐름은 기존 솔루션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CCTV로부터 RTSP 소스를 받아가지고 기존의 비전 AI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비전 AI를 통해서 이제 피처들, 뭐 바운딩 박스라든지 사람의 키포인트 같은 부분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AI 모델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나온 결과들을 시간에 맞춰 동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비어 있는 부분을 뭐 보관한다든지 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해 트래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후처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메타데이터를 AWS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스트림에 전송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스트림에 흐르는 그 메타데이터로부터 어떤 상황을 감지하는 것은 이제 아까 소영님께서 말씀해주신 플링크의 CP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 처리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스트림에서 흐르는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자기가 미리 지정해 놓은 패턴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이벤트 스트림에 싱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싱크된 이벤트는 다시 온프레임으로 바로 전송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이벤트마다 설정해 놓은 행동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경광봉을 울린다거나 아니면은 SNS를 보낸다거나 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연어 기반 상황 감지기 생성 흐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감지를 원하는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온프레임에 있는 첫 번째 에이전트가 이 자연어가 배포가 가능한지 그걸 검수를 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완이 완료된 자연어는 이제 AWS 클라우드 상의 베드락에서 운영되는 두 번째 에이전트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 에이전트는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자연어를 로직 DB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형태의 로직 조합을 나타내는 JSON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코드 제너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이 그 JSON을 읽어다가 실제 구동이 가능한 자 파일로 빌드를 하게 되고 이 빌드된
그 내용은 이제 플링크에서 돌면서 실시간으로 감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좀 앞에 말씀드린 에이전트들의 기능과 그리고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사용자가 지게차가 뭐 A 영역 안에서 사람에게 접근하면 감지와 같은 자연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에이전트가 이 자연어가 배포가 가능한지 검수하고 보완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에이전트는 그 결과값으로 나온 게 실제 추론 중인 비전 AI 모델의 설정 값을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프레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들 중에 객체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감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연어 산에 있는 객체가 우리가 프리트레인 된 내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범위를 좀 늘 넓게 가져가고 싶고 사용자가 무슨 객체를 입력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응 범위를 넓히고자 저희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자연어를 입력을 하면은 그 안에 객체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객체들이 프리트레인 모델에서 지원하는 객체면은 뭐 그냥 바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안 되면은 이제 그 객체를 제로샷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 프롬프트에 추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객체 등록 부분이 담당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역 등록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역 등록은 이 사용자가 UI를 통해서 수동으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연어를 입력을 했는데 안에 영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먼저 그 영역이 대충 어디일지를 LLM 모델을 통해서 추측을 해서 폴리곤으로 그린 다음에 이걸 사용자한테 보여줍니다. 이 영역이 없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게 맞냐 하고서 그 폴리곤을 사용자가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원하는 영역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그 영역을 등록할 수 있게 돕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어 구체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보통 사용자가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감지하고자 하면은 보통 그 사용자는 머릿속에 그 특수한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조건 같은 게 뚜렷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막상 자연어로 텍스트로 입력을 해보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이 누락되고 되게 두리뭉실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상태로 알아서 잘 뭔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좋겠지만 필요한 매개 변수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LLM이 보기에 이 부분은 좀 더 보충을 해야 된다. 이게 주체가 모호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용자한테 다시 질의를 통해서 모자란 내용을 채워서 완성된 자연어 형태로 예를 들어서 지게차가 5km 이상의 속도, 그리고 접근 범위는 2m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해서 이제 두 번째 에이전트로 검수가 완료된 자연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자연어 처리 에이전트랑 그리고 지식 기반 이 뒤에 코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는 AWS 클라우드 상에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장점이 이유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되게 표준화가 잘 돼 있고 가시성이 좋아가지고 여러 명이 개발을 할 때 그런 협력의 용이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식 기반을 만들 때 S3랑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지식 기반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와 이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람다의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난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게 다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은 이제 구현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AWS 클라우드 상에 이와 같은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지식 기반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온프렘에서 객체나 영역 그리고 단위 로직에 대한 정보가 S3에 업로드되면은 글루에서 그거를 이제 레드시프트로 이어서 지식 기반으로 업데이트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베드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검수된 자연어와 만들어진 지식 기반을 가지고서 이 자연어를 로직의 조합으로 변환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AWS의 베드락 플로우와 에이전트를 같이 써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세스는 제이슨 초안을 작성하고 검수하고 개선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좀 자세하게 검수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직 조합으로 변환을 함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인데요. 일단 제이슨 로직, 바뀌어 작성된 제이슨 로직이 원본 자연어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는가? 자연어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연어들이 그 객체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이 다 있고, 그리고 그 기준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혀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뭔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적절한 다른 로직을 찾던지 아니면은 매개 변수를 변화를 시키던지 이런 개선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틀림이 없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출력된 제이슨을 기반으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할 건데 이때 이제 데이터 타입 뭐 스트링이냐 인트냐 플롯이냐 이런 게 안 맞으면은 아예 에러가 나고 배포가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이 정확한지 이 부분을 검수를 확실하게 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로직의 발생의 순서가 올바르게 배치되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발생의 순서가 상관없는 경우도 있는데 A 다음에 B가 일어나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동일 객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로직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게차가 움직일 때 사람이 접근한다라는 게 있으면은 지게차가 움직임 그리고 사람과 지게차가 접근함 이렇게 두 개로 되는데 그 움직이는 지게차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멈춰있는 지게차에 사람이 접근하는데 이게 그 지게차를 동일 객체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이게 그냥 울려버리는 오알람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동일 객체에 대한 처리가 매칭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또 거쳐서 개선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개선이 되면은 유저 피드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제이슨을 출력해서 다음 코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코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베드락에서 나온 아웃풋 제이슨을 람다를 활용해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람다는 이제 제이슨이 출력이 되면은 그 제이슨을 불러와서 해당 제이슨을 이루는 단위 로직을 이제 코드 커밋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코드 커밋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위 로직의 코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비어있는 매개 변수 부분들을 다 채우고 그리고 그 단위 로직들의 뭐 순서라든지 그 관계 뭐 객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해가지고 새로운 코드를 또 작성을 합니다. 이제 그 작성된 코드 꾸러미들을 코드 빌드를 통해서 빌드를 해서 S3의 자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S3 자 파일이 저장이 되면은 이 파일은 바로 이제 매니지드 아파치 플링크에 디플로이 돼가지고 실시간 감지에 활용되게 됩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 그 LLM의 장점과 기존 비전 AI 모델들에 가지는 장점을 적절하게 조합을 하고자 시도를 했고요.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라는 그룹사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그 그룹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사이고요. 현재 저희 포스코 홀딩스 그룹에서 굉장히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그 2차 전지 소재 쪽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HY 클린메탈에 저희가 적용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CCTV가 폐쇄망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비전 AI 추론 서버는 폐쇄망 안에 설치를 해놓았고요. 그 외 처리 프로세스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스마트 CCTV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은 비식별화 같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안이랑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모니터링 화면에서 원본 화면을 그대로 송출하면은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를 어떻게 하느냐를 조금 신경을 쓰시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빈 배경에다가 추출된 피처들, 객체에 대한 바운딩 박스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키포인트 같은 것만을 출력해서 모니터링 화면에 제공함으로써 이런 비식별화 이슈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질적인 감지 예시입니다. 지게차와 사람이 근접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저희 기술로 표현을 하면은 자연어로 이제 지게차가 사람에게 접근하면 알려줘 이런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감지기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는 실제 그 많은 솔루션에서 취급하는 내용이고 구현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지금 영상은 보시면은 지게차가 정해진 작업로를 따라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로 양쪽에 안전 펜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앞서 개발된 것처럼 사람과 지게차가 접근하면 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게차가 이 펜스가 쳐진 작업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밖에서 사람이 접근을 해도 이제 감지가 되게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이런 예외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제 현장에 배포할 때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예외 처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영역과 뭐 if then else 같은 걸로 이루어진 하드 코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하드 코딩된 예외 처리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유지 보수에서 이제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으로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자 하면은 이런 영역 안과 밖을 자연어로 알기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게차가 이 작업 영역 밖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알람을 주고, 안에서 움직일 때 이제 다른 프로세스를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감지기는 사용자가 텍스트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을 감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음은 톰백 호이스트 작업에 관련된 예시입니다. 톰백 호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렸던 크레인이 올바른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톰백이 올바른 경로로 움직이고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서 이동하면 바로 알려줘야 되고, 안에서 움직이면은 그 경로 안에 사람이 있을 때만 알림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알림을 할 수 있는 감지기를 따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차량 과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차량 과속에 대한 니즈도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설치된 CCTV를 보시면은 공장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장 내부에 있는 차량에 한정해서 감지를 하도록 영역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텍스트로 이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금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이벤트 데이터를 일별로, 그리고 시간별로 모아가지고 작업자한테 매일매일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몇 건이 위반되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이제 동영상으로 짧게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다가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감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같은 거는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장기간으로 보관을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최근 한 달을 뭐 직전 한 달과 비교를 하고 싶다던가, 무슨 이벤트별로 발생 빈도와 횟수 차이를 보고 싶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분석용 페이지를 구성해 놓은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런 스마트 안전 관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실제로 이를 활용해 사내 경고 조치를 시행을 함으로써 일별 위반 건수를 6.6건에서 1.2건으로 많이 경감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이제 자연어 기반 감지 기술을 이제 확산을 하게 되면은 기존 솔루션 대비 도입 시랑 유지 비용을 상당 부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24시간 무인 감시를 통해서 개소당 한 2.5명 정도의 인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포스코 내 관제센터 같은 대형 개소에 저희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지금 단위 로직들을 저희가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새 코드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일부 단위 로직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리고 저희 현장에 취급하는 데이터 중에 영상 말고도 그 설비에 대한 뭐 시계열 데이터나 조업에 대한 데이터도 꽤 많은데, 그런 거를 같이 고려해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더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솔루션을 이제 그룹사 차원의 확대 적용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발자들이 쉽게 접촉을 하고 원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AI 모델이나 감지 로직 부분 이런 부분을 표준화하고 모듈화함으로써 표준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전사에 확산함으로써 산업 안전에 기여하고 회사의 이득에 기여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